안녕하세요. 저는 50살 아줌마이고 여동생과 함께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어찌 써야 할지 망설이다가 좀 쓰다 보면 지난 세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 제 맘 편하자고 사연 한번 읊어봅니다. 저는 남부럽지 않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사업가 아버지와 첼로를 전공한 엄마, 여동생과 함께 평안한 가정 아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음악 전공한 엄마의 영향에 따라 여동생은 엄마 따라 첼로,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당시 좀 살기도 했고 넓은 편이라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썼는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사셔서 그런지 저희 집의 화목한 분위기를 부러워하셨어요. 아줌마의 유일한 자랑은 잘 큰 아들에 관한 것이었고 아줌마의 아들은 서울의 네로라 하는 의대를 졸업해 병원 레지던트 2년차라 하더군요. 술 주정뱅이 바람둥이 남편의 씨와 평생 공부하는 담쌓은 밭 사이에 어쩜 저런 기특한 아들이 나왔는지 입을 다스렸습니다. 말씀이 많으신 편이셨는데 틈만 나시면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고 다른 화제의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꼭 자식 자랑으로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자칫 팔불출의 눈꼴 사납게 볼 수도 있으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귀한 아들 둬서 좋으시겠다고 뭐니 해도 자식 복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아줌마가 정말로 필요해서 심부름을 시켰는지 아님 의도가 있었는지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며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은 얼떨결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민망한 듯 물건만 전해주곤 얼른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에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이만하면 잘생겼고 사장님이나 사모님 아시는 분들 중 돈 많고 좋은 집안 아가씨 하나 골라 저희 아들 천상배필로 좀 짝지어주세요. 잘되면 제가 크게 한번 대접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 아들이 난감한 듯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빨개져 도망치듯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사람이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보 같은 표정에 저도 모르게 품 웃음을 터뜨렸고 아빠는 그런 제 모습을 지나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빠는 아줌마에게 얘기를 따로 넣었고 아줌마는 황송해하며 쌍수들고 서둘러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남편과는 신촌 어느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인상과 남편은 똑같았어요.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다고 무뚝뚝하면서도 서투른 감정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좋아 보이던지요. 남편과는 7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챙겨줘야 할 것 같은 남자였습니다.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남편도 싫지 않았는지 저희는 자주 데이트를 즐겼고 그러다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오랜 시간 동안 본 아줌마였기에 크게 긴장도 걱정도 하지 않았고 아빠는 최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모셨습니다. 허나 분명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상견례는 예상치도 못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가사 도우미인 아줌마 아니 시어머니 되실 분은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혼수리스트라는 것을 저희 부모님께 내밀며 한껏 거드름을 피웠어요. 적어도 열쇠 3개는 가져와야 돼요. 병원, 차, 집, 예약 예단 2억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네 재력으로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나마 내가 오랜정으로 요 정도 선으로 한 거예요. 싫으면 우리 쪽에선 이 결혼 엎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 사위 삼겠다고 줄선 사람 한가득이고 사장님네 딸은 애까지 뵌 마당에 잘 생각해보시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니 저희 가족들은 안면몰수한 아줌마의 태도에 기가 막히고 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엄마에게 왜 그러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창피한 듯 말렸지만 아줌마는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뻗대며 마치 빚받으러 온 빚쟁이 마냥 저희 부모님을 몰아붙였네요. 사실 요새도 2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20몇 년 전 2억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거기다 병원, 집, 차까지. 맘 같아서는 보란듯 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전 임신한 걸로 부모님께 책 잡히게 한 게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허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앉혀놓고 뱃속 아기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귀한 아기 찾아와줬는데 소중히 여겨야지. 아빠가 우리 의사선이 맞으려는데 어느 정도 대우 안 해줄까봐 다 생각해놓고 있었으니 우리 딸은 아빠만 믿으면 돼. 알았지? 자네도 어머니께 너무 그러지 말게나. 자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키워준 노고를 보답받고 싶을 걸세. 살면서 우리 딸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걸로 됐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시어머니께 원하시는 조건을 다 맞춰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럼 그렇지 않은 태도로 잘 생각하셨어요. 어딜 가도 의사사위는 공짜로 못 데려가요. 아참, 그리고 내가 좀 알아보긴 했는데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사 선생님 품격이 있는데 호텔 결혼식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린 지인이며 친척이며 오는 사람들이 변변찮아서 주머니 두둑하신 사장님께서 좀 베풀어주신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정작 최고급 호텔의식을 예약한 건 본인이면서 심지어 1인당 몇십만원씩 하는 자신의 하객식 때까지 다 부담시킬 속셈이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기꺼이 알겠다며 승낙하셨고, 제가 그 남자를 사랑한 죄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딸 가진 죄인으로 치욕스럽게도 그 사람들에게 수그려야만 했습니다. 남편 역시 맘에 걸렸던지 결혼식 전날 밤 저를 안아주며 다독거려주더군요. 미안해. 우리 어머니께서 없이 살아서 그래. 나 하나만 평생 보시고 사신 어머니인 거 알아서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말리지 못했어. 대신 내가 당신한테 더 잘 알게 평생 당신만 보면서 당신과 뱃속 우리 아기만을 위해서 살게. 내 진심만큼은 당신이 꼭 알아줘. 라고 얘기를 해서 속상한 마음에서도 저는 남편의 진심을 믿기로 하고 그 든든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남부럽지 않게 온갖 최고급으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렸고, 속내도 모른 채 많은 하객들은 저희를 선남선녀라고 치켜 세워주며 백년해로를 위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할 줄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제 결혼 생활은 초장부터 삐끗덕거렸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왔더니 여행지에서 시어머님을 위해 변변한 값진 물건 하나 안 사왔다는 걸 시작으로 난데없이 신혼집으로 쳐들어오는 덜 떨어진 친척들과 함께 임신한 저라녀 부리듯하며 집에서 눌러앉은 적도 수태 날이 되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 사돈관계로 옮겨가 예전처럼 일을 시키기 부담스러웠던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려 했지만 그것도 맘대로 못하게 돈 나올 구멍 없다고 버티고 있다가 집안에 있는 비싼 소고기며 굴비며 전복이며 좋은 음식들은 다 빼돌렸고 돈은 있는 대로 받아가고선 집안일을 내팽개쳐버리니 세상에 폐악질도 그런 폐악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부모님은 그걸로 인해 저희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저에게 당한 분풀이를 하셨더랬죠. 그때가 아마 임신 7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제 집 드나들 듯 쳐들어와선 배불러 오고 있는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국이 짜다 뭐다 온갖 핑계를 대며 절 들들 볶았고, 마침내 철궁지로 몰아놓을 제대로 된 핑계거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 얘기가 나올 적부터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IMF를 맡게 되어서 모든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활이 걸린 상태로 온갖 부족한 자금을 끌어모아 부도만큼은 막으려 노력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시어머님은 거기다 대고 왜 우리 아들 병원 안 해놓냐며 의가 멀다 하고 난리를 쳐댔고, 저에 대한 압박은 점차 심해져 왔습니다. 남편과도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부딪혔지만 시어머님은 그럴수록 저로 쬐어오며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저는 그 힘겨운 와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제 딸은 가엾은 제 아이는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였는지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가 그 여리디 여린 몸으로 어른도 기겁할 법한 3차례 심장 수술을 진행했지만 제 딸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숨을 멎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참혹한 광경에 따뜻한 온기가 채 식지 않은 제 아이의 축 늘어진 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는 한 누가 감히 헤아린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처절한 자식 잃은 심정을, 그 참담하고 잔인한 아픔을 아무도 죽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제 앞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군요. 으이구 공짜로 네 서방 잡으려는 수작질 부렸던 애 너랑 네 부모 죗값 개가 다 짊어지고 간 거라 생각하고 털어버려라. 평생 부모 근심이나 달고 살지. 우리 아들 그것 때문에 속 썩는 거 보기도 싫고 애는 또 가지면 되니 차라리 잘됐다 여겨라고 막말을 하시는데, 그저 제 딸 번듯한 가정에서 제가 자랐던 화목한 가정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 인간 같지 않은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참아냈던 건데, 남편 역시 막아주는 척은 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지 부모를 끝까지 이기지 못하니 이미 저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아무 이유도 희망도 없어진 저는 미친 여자처럼 남편과 시어머니께 울며불며
말을 써댔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먼저 가버린 손녀딸을 두고 그따위 말을 짓거릴 수 있어? 어떻게 당신도 부모면서 딸아이 잃은 내 앞에서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나 지긋지긋한 당신네들에게 이제 그만 벗어날래? 우리 이혼해. 다 끝내자. 그러자 시어머니 칼 걷어붙이며 통쾌한 듯 제게 몸뚱이리만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살 아줌마이고 1년이 조금 넘은 결혼 생활에서 절 내쫓고 집이며 차며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파렴치한 행각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잠시도 그들이랑 한 공간에서 숨을 섞는 것조차 불쾌해 그날로 짐을 싸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절 붙잡더라고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절 말렸습니다. 제발 나 버리지 마, 여보.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화가 나서 말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속까지 나쁜 분은 아니야. 오랫동안 봐왔던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 제발 날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줘. 한 번, 이게 지금 한 번이야. 수도 없는 행패에 여지껏 참았고 떠나간 우리 아이한테 몹쓸 말하는 당신네 어머니, 이제는 치가 떨려서 무서울 지경이야. 나랑 살고 싶음 당신이 당신 손으로 어머니 버려. 그러면 생각해볼게. 라고 하니 흔들리는 시선에 입술을 질끈 깨물고는 결국은 절 놓아버리더군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알면서 그래도 천년인지라 어머님을 등질 수는 없다 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서러움을 꾸역꾸역 삼키고선 그게 당신이라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믿고 선택한 날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모진 말을 뱉고는 그를 떠났습니다. 저를 잃고 가슴 아파하며 우는 그 사람에게 돌아서며 우리의 덕없던 상처뿐인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집 부모님 상황 역시 좋질 않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업은 부도가 나버려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서 그것으로 형편을 좀 낳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하여 저희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남편과 시어머니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된 악연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았던 아빠는 그맘때쯤 회사 일은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병원으로 운명하셨고 저희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한 엄마는 집안의 기둥을 잃었다며 슬퍼하다 얄궂게도 몇 년 안 되어 뒤따라 운명하고 마셨습니다. 3년 내 부모님 줄초상을 치른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유일한 피부치인 여동생뿐이었네요. 여동생은 제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남자와는 담을 쌓게 되었고 올드미스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두 자매밖에 없던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선 그렇게 20여 년 동안 간신히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몸이 안 좋아 동네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유독 피곤함이 잦았던지라 빈혈이 심해졌고 코피도 자주나 처음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인가 싶어 영양제 한 대 맞을 생각으로 갔지만 피검사 후 전 생각지도 못한 병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심상찮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급성 골수성백 혈병이 의심됩니다만 제가 잘 아는 교수님께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소견서를 내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찾으라는 의사가 제 전남편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흔한 이름이라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싶어 저는 해당 병원에 가서 박준호라는 교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네, 바로 20여 년 전 헤어진 제 전 남편이더라고요.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한눈에 알아볼 만큼 그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 눈에도 제가 그대로 보였던지 본인도 모르게 일어서서는 제게 내뱉는 첫마디가 여보, 라는 말이었습니다.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여보라는 말이 무심코 나오다니 예나 지금이나 착한 줄만 알았던 우유부단함도 그대로였던 것 같고 세월만 흘렀지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이 들은 전 남편은 차트를 보더니 저와 차트를 다시금 번갈아 보면서 손을 떨다가 애써 담담한 척 백혈병이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야. 그나마 초기에 발견해 당장의 항암치료 시작하고 관리 잘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당신 꼭 고쳐줄게라고 좋은 말로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허나 나중에 알고 보니 백혈병은 진단받는 순간 이미 생사의 기로에 돌입하고 치료받고 난 후에도 부작용이 상당하다 하더군요. 게다가 치료비도 만만찮아 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던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을 포기할 수도 없어 저는 일단 전 남편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지만 남편이 어떻게 주소지를 알아내었는지 절 찾아와 말리더군요. 내가 당신이랑 옛 처가집 식구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당신 하나 치료 못해줄까봐. 나 예전에 당신이 알고 있던 나약한 나 아냐. 명예도 능력도 다 가졌으니까 당신 하나 치료해주는 건 내게 일도 아니라고.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 옛날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못 지켰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신 치료할 수 있게만 허락해줘. 백혈병이 힘든 암인 거 맞지만 전신에 퍼진 암 중에는 완치가 되는 몇 안 되는 질병이라 치료만 성공하면 흔적 없이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 희망을 잃지 말고 나 한 번만 믿어봐. 제발 부탁해. 라고 하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제 몸은 병들어가고 있었고 제 여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바보같이 굴지 말라며 얼른 그 남자 말대로 하라고 절 설득했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는 치료비가 너무나도 컸고 결국 스스로에게 그 예전 그 남자한테 당했던 빚을 지금에서야 받는 거다라고 여기며 제 몸뚱아리를 전 남편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치료받으면서 고통과 싸워야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곁에 전 남편이 있는 걸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존재가 위안이 돼서가 아니라 전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그 옛날 악몽 같던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기억해내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보다 잘 살고 행복해져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살아야겠다는 절실한 그 심정 하나로 독한 고통을 이악 물고 이겨냈습니다. 저는 제 전담의사였던 남편과 자주 부딪히며 간혹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전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그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몇 년 있다가 소문대로 처녀장가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더라고 하더라고요. 부인은 있는 집 딸이라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린 손녀가 못 모르고 신호 안 지킨 채 차도를 건너는 거 시어머니가 몸을 던져 아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녀는 구했지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저 세상을 갔다 합니다. 하며 눈을 감는 순간 이상하게도 전날 이미 저 세상 가버린 제 딸. 전에 손녀가 자신에게 안기는 꿈을 꿨다며 여태 생각도 않던 먼저 간 손녀가 그날 왼종일 많이 쓰였다고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미운 사람은 저와 제 딸에게 참으로 늦은 미안함을 전해달라며 눈을 감았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과응보는 있었나 봅니다. 제가 독하고 못돼서였는지 끝까지 곱게 생각은 안 들더군요. 전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선 부인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고국이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전 남편과는 달리 미국에 남아있어 딸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세부인 갈등을 빚다 남편은 결국 기러기 아빠로 삶을 택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진 부부 사이는 결국 부인이 현지인과 바람이 나면서 그 또한 갈라지는 비극을 겪었다 합니다. 딸도 그쪽에 적응하고 있어 현재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다 하는데 남편 삶 역시 참 외롭다 싶었네요. 저는 남편의 곁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 정성껏 챙겨주며 의사 이상의 책임감으로 힘써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항상 근무가 끝난 뒤에는 제 간호를 위해 보호자로서 절 찾았고 병원에 근무할 적엔 의사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에는 조금씩 저물었던 옛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전 남편에게 의지하게 된 절, 제 여동생은 잘됐다 싶어하며 응원해주었고 그런 남편 덕이었는진 몰라도 전 하루가 다르게 차도를 보였습니다. 오랜 투병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저는 드디어 몸을 회복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은 날 남편은 저를 드라이브 시켜준다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데려가 제 손을 잡고 제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아무 방해 없이 오로지 당신과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처음엔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었지?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프로포즈하고 싶어. 남은 여생, 당신이랑 행복하고 싶어. 용기 없고 못난 날, 지금이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저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억하심정으로 괴로웠던 날들에 대해 한스런 눈물을 그의 품에 안겨 쏟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렇게 다시 시작했고 남편과 새보금자리에서 두 번째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가족만 생겼을 뿐 제 삶은 여전히 같았네요. 여동생과 여전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제 일 열심히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을 보자면 예전 일들이 생각나곤 해요. 상처는 뼛속 깊이 새겨져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잊혀지질 않았지만 그래도 그놈의 정이 뭔지 사랑이 뭔지 남편 덕에 또 위로받고 살고 있네요. 돌고 돌긴 했지만 다시 만나서 사는 걸 보니 부부의 인연이 있긴 있나 보다 합니다.
해묵은 얘기를 정리해서 실컷 털어놓으니 좀 살 것 같네요. 1년이 조금 넘은 결혼 생활에서